세 번째 뽕이에요, 벌써. 그 말은 세 번 트러블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 잊고 진짜 원팀이 돼야만 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갈등은 봉합할 시간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대선이 코앞에 왔다라는 얘기죠. 어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이 막판에 봉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탄핵 직전까지 가서 이루어진 봉합이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부터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후보님께 공개적으로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운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후보님을 손님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제가 당대표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선거를 뛸 것이고 당사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잊어버립시다. 승리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 다시 저희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뜁시다, 여러분. 유일하게 두려운 것은 이기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후보님과 저희 신뢰를 구축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지금까지 보인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선거 승리를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갈등이 봉합된 장면 보셨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의원들에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이 갈등이 봉합된 겁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1분 1초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이 대표 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꽤 숨가쁘게 이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이준석 제안한 연습 문제, 여의도 앞에서 출근길 인사를 했죠. 윤 후보가. 이준석 대표는 관심 없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 험악했어요. 권영세, 이철규 임명 상정을 거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고성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결국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 임명을 강행했고 10시 국회의원들이 의총을 열었고 이준석을 사퇴시켜야 된다라고 이준석 성토 토론을 했습니다. 사이코패스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요. 자, 어제 오후 5시 30분 분위기는 이준석 대표 탄핵을 향해 막 가고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의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0분간 공개 발언을 했고 잘못했다, 죄송하다라는 멘트도 언급됐습니다. 자,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의총의 막판에 등장을 해서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운전을 하고 윤석열 후보가 조수석에 탄 채 평택화재 조문을 갔습니다. 이재명 기자에게 묻겠습니다. 자,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은 더 이상 없는 겁니까? 완전히 봉합된 것 맞습니까? 그걸 과연 누가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뿐이 아니라 국민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함께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선대 개편을 발표한 이후 첫 인선을 이준석 대표가 보이콧하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의원총을 열어서 정말 사상 초유로 대표 사퇴 결의안을 채택하겠다 이러고 나섰죠. 그러다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30분간 회동을 하더니 갑자기 극적으로 이제 봉합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대선이 굉장히 이제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내용에 갇히면서 대선 전국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한 국면을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봉합으로 대선 전국이 정상화된다면 굉장히 환영할 일이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아니 30분 대화에서 해결할 문제를 보름 동안 이 갈등을 끌고 왔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그런 점에서 과연 30분간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해결됐지라고 묻는다면 사실 제가 볼 때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도 분명하게 얘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어제 그 극적 봉합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보는 이제 유권자들도 많겠지만 한편으로는 도대체 뭐가 문제였고 뭐가 해결됐길래 봉합이 된 거지라고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 유권자도 적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예. 적잖은 국민들이 좀 우롱당한 좀 기분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까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윤석열 후보의 문제점들을 비판을 해왔잖아요. 이준석 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라디오를 통해서도 직전까지도 윤 후보와 윤 후보 주변을 정말로 살벌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해왔는데 이준석 대표가 제기해온 문제들이 해결돼서 이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봉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서 이준석 대표가 탄핵 직전까지 몰렸기 때문에 이 대표가 몸을 낮춘 거고 그제서야 해결이 된 겁니까? 전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제기했던 뭐 이른바 윤핵관들이 공식 선거 조직 체계를 무시하고 윤핵관들이 어떻게 보면 선거 캠페인을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공식 석상에 있던 뭐 자신을 포함해서 대표라든지 총괄 선대위원장이 패싱당하고 있다. 뭐 이런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이제 갈등이 없다. 이런 국면이었으면 이런 국면을 보름 동안 끌고 갔다가 30분 대화를 통해 해결됐다는 건 사실 누가 보더라도 믿기 참 어려운 얘기인 거죠. 그런 점에서 본인이 막판까지 몰렸고 본인 스스로 어제 얘기합니다. 제가 3번째 도망가면 그때는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글쎄요 이제 궁지에 몰리면서 막다른 길에 몰리면서 결국은 어정쩡한 봉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렸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점에서 자 12월 초에 일주일간 갈등을 빚다가 울산 회동으로 극적으로 봉합이 됩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서 지난달 21일이죠. 다시 선대위를 던지고 한 보름간 갈등을 빚다가 30분 대화로 다시 봉합이 됩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앞으로 한 2주는 더 지켜봐야겠죠. 이슈는 지켜봐야 그렇군요. 갈등이 봉합된 건지 정말 완벽하게 아니면 여전히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자 2주 뒤면 과연 2주 뒤에 다시 갈등을 빚고 대선을 치른다?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대선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갈등의 기억자만 나와도 이제는 국민의힘은 설당이 없다. 이런 절박함이 예. 없으면 전 대선을 끌고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대표 리스크 갈등이 2주 텀으로 반복이 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2주는 더 지켜봐야 한다. 라는 분석도 함께 이재명 기자가 줬습니다.